지훈이랑 함께 듣는 홍가 통통 떠다다다다동. 꿈을 줍는 달창구. 잘못 왔구나. 돌려보내야겠네. 자, 우주 투석기로 보내주마. 어서 지구로 돌아가. 잘 가라. 어라? 어떻게 다시 왔지? 그래, 전통적인 방법을 써보자. 우표를 붙여서 반송하는 거야. 잘 가라. 나 원참 또 너니? 얘야, 아저씨 말 잘 들어. 별똥별이 지나갈 때 바로 매달리는 거야. 잘 가라. 저기요, 실례합니다. 그 자리 하나 있나요? 우주에 달이 있고 창구가 있어요. 정말 창구냐고요? 네, 창구요. 창고 안에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말없이 가만히 있어요. 이름은 장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 왔네요. 이거 참... 장은 생각했어요. 허허, 재미난 물건이네. 그리고 큰 장부를 펼쳐서 별나게 생긴 트럼펫을 꼼꼼히 적고는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장은 휘파람을 불면서 이상한 창고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고개를 들면 총총한 별들이 보여요. 창고 양쪽 벽에는 수백 개의 상자와 수천 개의 물건이 차곡차곡 쌓여 있죠. 장은 이 수상한 창고를 가로질러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오샤! 장은 트럼펫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닫고 나서 이름표를 붙이고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제 가볼까? 저녁 순찰을 돌 시간이에요. 장은 작은 수레를 끌고서 창구까지 오지 못한 것을 찾으러 나갔어요. 이야, 예쁜 하트가 있네. 틀림없이 누군가 사랑에 빠진 거야. 오호, 저기에는 멋진 새 비행기가 있네. 야, 여기는 신나는 여름 추억이구나. 비행기는 앙투안이 꿈꾸는 여행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꾸짖었어요. 앙투안, 멍하니 무슨 딴 생각을 하니? 여름 추억은 마야의 것이에요. 마야, 지금 꿈꾸니? 시몽은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죠. 그러다 혼났어요. 시몽, 또 달나라에 가 있니? 이렇게 딴 생각과 꿈은 방해를 받으면 와장창 깨져서 달에 남게 돼요. 장은 이 조각난 생각들을 주워서 분류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요. 이따금 사람들이 다시 찾으러 오지만 점점 오지 않고 있어요. 띵동? 누가 종을 누른 걸까요? 장은 달팽이만큼 빠르게 창고에 갔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건 항상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창구 밖으로 고개를 숙여보니 웬 여자아이가,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장은 장부를 펼치고 안경을 올렸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길을 잃었니? 여자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은 창구 밖으로 나오면서 중얼거렸어요. 잘못 왔구나. 돌려보내야겠네. 자, 우주 투석기로 보내주마. 어서 지구로 돌아가. 잘 가라. 어라? 어떻게 다시 왔지? 그래, 전통적인 방법을 써보자. 우표를 붙여서 반송하는 거야. 잘 가라. 나 원참 또 너니?
얘야, 아저씨 말 잘 들어. 별똥별이 지나갈 때 바로 매달리는 거야. 잘 가라! 저기요, 실례합니다. 그 자리 하나 있나요? 헛수고했어요. 여자아이는 매번 돌아왔어요. 그래서 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가라고 타일렀습니다. 있잖아, 여기는 아이들이 있을 곳이 못 돼. 그제야 여자아이가 입을 열어 대답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여기가 좋은걸요? 제가 있을 곳은 여기 같아요. 장은 답답해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귀찮게 여자아이를 보낸 걸까요? 장은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여자아이가 없는 것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요런 꼬마 한 명 때문에 고요한 일상을 방해받을 순 없어요. 며칠이 흘러갔어요. 장은 다시 평소처럼 지냈어요. 창고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분실물을 줍고 창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어요. 여자아이는 처음엔 구석에 있다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그러나 장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는 빗자루를 발견했어요. 자루를 가져와 창고 직원처럼 하기 시작했죠. 생각과 기억을 모았어요. 그러나 아주 작거나 잘게 부스러진 것 뿐이었어요. 장은 창고에서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래도 여자아이는 귀여웠어요. 잠깐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마구 쓸어대면 안 돼. 자루가 하나 더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따로 떼어놓아야 해. 한 군데 다 섞으면 안 돼. 알겠니? 여자아이가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은 여자아이에게 분실물을 분류하고 소중히 다루고 정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장은 꿈을 많이 줍지 못한 날이면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왜 주울 게 적으면 속상해하세요? 그야 걱정되니까. 내가 지구에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아. 사람들은 꿈을 점점 덜 꿔. 장과 여자아이는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짝꿍이 되었어요. 장은 가끔 가다가 주운 물건 몇 개를 들고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몇 시간씩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아이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무척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자아이는 이미 창고에 나왔는데 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쿵 소리가 났죠. 뭐가 왔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여자아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용기를 냈어요. 좋아. 높은 의자에 올라가 장부를 펼치고 분실물을 적었어요. 장은 기운이 통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지금은 축 늘어졌죠. 3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자아이는 장의 일을 대신했고 매일매일 와서 장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드디어 기운을 차린 장이 여자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단다. 우와! 둘은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비밀의 방? 저 안에 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장의 비밀이 담긴 방? 거기에 뭐가 있을까? 홍다퉁퉁 친구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예상이 돼? 루루랑 베베는 너무너무 궁금해.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뭐가 있을지 한번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안녕!
홍다통통이 잠자리 동화. 유리 구두의 비밀 신데렐라. 옛날 숲이 둘러싼 작은 마을에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어요. 신데렐라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새엄마와 두 언니 때문이었죠. 얘 신데렐라, 벽난로 쟤도 다 쓸었니?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오늘 밥은 없다. 신데렐라는 묵묵히 대답했어요. 네, 금방 마칠게요. 신데렐라의 손은 언제나 차갑고 거칠었지만 신데렐라의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신데렐라는 벽난로 앞에 앉아 나무 인형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였어요. 성에서 출발한 왕의 전령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왕자님의 신부를 찾기 위한 무도회가 열린다 합니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기회야. 우리 중 한 명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언니? 신데렐라도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도회를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새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모양으로? 지금 네가 어떤 꼴인 줄 알고 있는 거니? 너는 그저 하녀같이 벽난로나 닦고 있어라. 신데렐라는 아무도 모르게 낡은 천 조각을 꿰매어서 오래된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가볼 수 있겠지? 그런데 하필 새언니들이 그걸 보고는 심술을 부렸죠. 이 옷이 뭐야? 웃기지도 않아. 하며 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신데렐라는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도회장으로 향했죠. 그렇게 혼자 남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말거라, 사랑스러운 신데렐라. 눈을 뜨니 눈부신 요정이 서 있었어요. 나는 요정이란다. 너의 착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지 뭐니? 요정은 신데렐라의 사정을 듣고는 마법 지팡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자, 호박은 황금마차로, 쥐들은 하얀 말로, 낡은 옷은 반짝이는 드레스로. 순식간에 신데렐라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공주로 변했어요. 발에는 유리처럼 반짝이는 유리 구두가 신겨졌지요.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자정이 되면 마법은 사라진단다. 잊지 말고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신데렐라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황금 마차가 성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두 신데렐라를 바라보았어요. 신데렐라의 모습은 마치 별빛이 춤을 추는 듯 반짝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왕자 역시 그런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함께 춤을 춰주실래요? 영광이에요, 왕자님.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춤을 추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웃고 또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의 시계탑이 땡 하는 종소리를 울렸어요. 12시가 된 거죠. 12시를 알리는 순간 신데렐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큰일이야, 시간이 다 됐어. 신데렐라는 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뒤돌아볼 틈조차 없었지요. 왕자가 뒤쫓아오며 외쳤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그러나 신데렐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음 날 왕자는 구두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 구두의 주인을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신하들은 온 나라를 돌며 여러 사람에게 구두를 신겨 보았지만 그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그곳이 바로 신데렐라의 집이었습니다. 심술궂은 신데렐라의 새 언니들이 먼저 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너무 작고 너무 컸어요. 그때 신데렐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신어볼 수 있을까요? 새엄마는 그런 신데렐라를 보며 비웃었어요. 네가? 감히? 하지만 구두는 놀랍게도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품에서 다른 한 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진짜 유리구두의 주인이 나타난 거죠. 왕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찾았군요. 내 마음의 주인을. 신데렐라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 신데렐라는 더 이상 재투성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진짜 공주가 되었지요. 거울 속의 진실 백설공주. 눈이 포슬포슬 내리던 어느 겨울, 왕비는 창가에 앉아 바늘로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에 떨어진 피 한 방울이 하얀 눈 위에 똑 떨어졌어요. 왕비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까만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소원은 곧 이루어졌어요.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름이 백설공주. 눈처럼 하얗고 새벽의 햇살보다 더 고운 그런 미소를 가진 아이였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왕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새 왕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마음속에는
질투라는 검은 그림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 왕비는 매일 마법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왕비마마, 세상에서 왕비마마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그럴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백설공주가 점점 자라나자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이번엔 거울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순간 왕비의 얼굴은 차갑게 굳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 꼬마가 나보다? 그날 밤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사냥꾼은 공포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사냥꾼을 따라 숲속으로 갔어요. 정말 사냥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냥꾼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순간 멈춰서 말했어요. 공주님, 도망치세요. 빨리요. 네? 왕비마마의 명령이 있었어요. 공주님을 해치라고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설공주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설공주는 끝도 없이 깊은 숲속으로 달렸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나뭇가지가 머리를 스쳤지만 백설공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은 어둡고 밤이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저 멀리 작은 오두막에 불빛이 보이자 그리로 향했지요.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그 안에는 7개의 침대와 7개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백설공주는 아주 조금씩 음식을 먹고 작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자 그 집의 주인은 7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하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누군가 내 빵을 먹었어. 그리고 가장 막내가 외쳤습니다. 오, 여기에 누군가 자고 있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우리 집에?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백설공주가 깨어났지요. 백설공주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조금만 머물러도 될까요? 난쟁이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 대신 우리 집을 깨끗하게만 유지해 주세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을 정리하고 노래도 부르며 행복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 멀리 성에서는 왕비가 다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전히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난쟁이들과 숲속 오두막에 살고 있답니다. 왕비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직접 가지. 왕비는 마녀로 변신을 했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에는 빨갛게 반짝이는 사과가 들려 있었어요. 이 사과를 한 입만 먹으면 넌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되리라. 그날 아침, 백설공주는 빨래를 널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노파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예쁜 얼굴은 한 아가씨, 이 사과 좀 한 입 먹어볼라우? 아니요, 낯선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이고 내가 설마 하니, 이건 단 한 입만 베어도 행복해지는 마법의 사과라오. 정 못 믿겠으면 자, 봐요. 내가 먼저 먹을 테니. 노파는 반쪽을 먹는 척하고 백설공주에게 나머지 반쪽을 건넸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여요. 공주는 참지 못하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툭 하고 쓰러졌어요. 노파로 변신했던 왕비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자리를 떠났죠.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는 울부짖었습니다. 공주님, 눈을 떠요. 공주님. 하지만 백설공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난쟁이들은 아름다운 수정관을 만들어 백설공주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한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수정관 속의 공주를 보았습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모습에 숨을 죽였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왕자는 백설공주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다 실수로 관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때 수정관이 열렸고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백설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때 사과 조각 하나가 공주의 입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백설공주가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어요. 왕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백설공주는 천천히 눈을 뜨며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숲인가요?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난쟁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어! 수정관 속에 있던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한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청혼을 했어요. 백설공주 역시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진실한 사랑을 만나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탑 위의 노래 라푼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좀처럼 그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아내가 병이 들자 남편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정원은 마녀의 정원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아내는 람프온이라는 채소를 먹고 싶어 했죠. 저 람프온이라는 채소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건 마녀의 정원에 있는 채소야. 들키면 남편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남편은 밤이 되자 몰래 담장을 넘어 채소를 꺾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감히 내 정원에 손을 대다니 마녀가 나타났어요. 눈은 불타오르고 머리칼은 바람처럼 흩날렸죠.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가 병이 들어 있는데 그 채소가 아니면. 남편의 말에 마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대신 네 아내가 낳을 아기를 나에게 넘겨라. 그럼 살려주지.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평생의 죄책감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 해가 지난 뒤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햇살처럼 빛나는 금발을 가졌어요. 부부는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며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약속을 지켜야겠지? 마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라졌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 내가 라푼젤을 키운다. 라푼젤은 결국 마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지 못했어요. 마녀는 라푼젤을 외딴 숲속 문도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가두었죠. 유일한 세상은 하늘과 구름뿐. 라푼젤은 창문에 기대어 매일 노래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새들을 멈추게 했고 심지어 바람도 잠시 쉬었어요. 마녀는 탑 아래에서 외쳤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긴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금빛 머리칼을 잡고 마녀가 올라왔죠. 마녀는 라푼젤에게 늘 말했어요. 세상은 잔인하다, 라푼젤. 너는 이 탑 안이 가장 안전해. 라푼젤은 그런 마녀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 밖이 궁금해요. 별이 반짝이는 곳은 어떤가요? 마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별은 위험하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 타버리지. 산 너머? 그것도 궁금해할 것 없어. 다 위험한 세상이니까. 그저 라푼젤은 마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건 천사의 소리인가? 왕자는 소리를 따라 탑 앞에 다다랐지만 그곳엔
문도 없고 사다리도 없었어요. 그때 마녀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왕자는 화들짝 놀라 숨어 지켜봤어요. 마녀가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칼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왕자는 마녀와 같은 말을 외쳤어요.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고개를 내밀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노래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라푼젤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제 노래가 아름다워요? 예, 하지만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자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고 라푼젤은 별을 향한 꿈을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라푼젤의 눈 안에 처음으로 세상이 비춰졌죠. 왕자는 밤마다 몰래 찾아왔습니다. 라푼젤과 왕자는 똑같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라푼젤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라푼젤은 마녀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했죠. 이상하죠? 왕자가 저보다 훨씬 빨리 탑을 올라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녀의 얼굴은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라푼젤을 지키려고 만든 탑 안에 왕자가 등장하다니 마녀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사랑 따위론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마녀는 가위를 들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 금빛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진 채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라푼젤은 끝없는 황무지로 내던져졌어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가 평소처럼 탑 아래에서 외쳤어요.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머리카락이 내려오자 왕자는 기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라푼젤이 아닌 마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없다. 너 때문에 말이지. 왕자는 충격에 빠져 서둘러 탑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그만 가시덤불에 눈을 찔리고 말았죠. 가시덤불에 눈을 찔린 채로 라푼젤을 찾아 헤매는 왕자. 그 시간에 라푼젤은 황무지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를 받아 마시고 돌틈의 열매를 따먹으며 밤마다 왕자를 떠올리며 노래했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햇살처럼 빛났지만 마음엔 늘 그리움이 자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푼젤은 울면서 달려가 그 발걸음 소리의 주인을 껴안았어요. 그건 바로 더듬더듬 길을 나섰던 왕자였습니다. 라푼젤의 눈물 한 방울이 왕자의 눈가로 떨어졌죠. 그 순간 왕자의 눈이 번쩍 뜨이고 말았어요. 왕자는 라푼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건 네 머리카락이 아니라 네 마음이었던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왕자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국 사람들은
금빛 머리의 라푼젤을 보고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라푼젤의 행복한 노래가 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슬픔이 아닌 사랑의 노래가 된 것이었죠. 외로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사랑을 찾게 된 순간, 라푼젤은 진짜 자신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주 먼 옛날, 커다란 왕국에 다정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그 소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왕비가 정원을 거닐다가 한 요정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음이 순수하면 언젠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햇살처럼 빛나는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오로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야.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요정이 초대되었어요. 단 한 명, 초대받지 못한 어두운 요정만 빼고요. 요정들이 차례로 공주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현명하시길. 그때 성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어두운 요정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나를 잊었나 보구나. 그녀는 비웃으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축복을 하나 주지. 공주는 16번째 생일에 물레의 바늘에 손을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아직 축복을 하지 않은 마지막 요정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공주는 죽지 않을 거예요.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들겠죠. 진심 어린 사랑의 입맞춤이 있을 때 다시 깨어날 거예요. 세월이 흘러 오로라 공주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어요. 왕과 왕비는 물레를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공주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성 안을 걷다가 낯선 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낡은 물레가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한 노파가 그것을 돌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그건 뭐예요? 이건 씨를 뽑는 물레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공주는 잠시 망설이다 호기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만 순간 바늘이 손끝을 스치고 말았어요. 공주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순식간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잠들었어요. 요리사, 병사, 왕과 왕비까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죠. 하늘에서는 빛이 사라지고 성은 점점 가시덤불로 뒤덮였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그곳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젊은 왕자가 오래된 전설을 들었어요. 저 숨 넘어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성 안에 잠든 공주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전설을 들은 왕자는 그 공주를 깨워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왕자가 다가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적처럼 가시덤불이 스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길이 열렸죠. 왕자는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계는 멈춰 있었고 공기는 100년 전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왕자는 가장 높은 탑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오로라 공주가 누워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100년의 시간에도 변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왕자는 그런 오로라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여 살며시 공주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공주의 손끝이 떨렸어요.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고 오로라가 눈을 떴죠. 여긴 어디죠? 왕자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기다리던 세상이요. 공주가 깨어남과 동시에 성 안의 모든 사람도 깨어났어요. 가시덤불은 사라지고 햇살이 다시 궁전을 비췄습니다.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성에는 정말 오랜만에 종소리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100년 만에 열린 무도회에서 첫 춤을 추었습니다. 작은 용기 엄지 공주. 옛날 깊은 숲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사랑할 아이가 있었으면.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요정이 나타나 말했죠. 당신의 마음이 참 따뜻하군요. 이 씨앗을 정성껏 돌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꽃잎처럼 피어날 거예요. 며칠 뒤 빨간 꽃봉오리가 피어났어요. 그리고 꽃잎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너는 정말 작고 귀엽구나. 아주머니는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네 이름은 엄지공주라고 하자. 너는 내 작은 선물이야. 엄지공주는 꽃잎을 이불로 덮고 호두껍질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밤이면 반딧불이가 창가를 밝혀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문 틈으로 개골개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된 두꺼비였어요. 못된 두꺼비가 들어와 엄지공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기 딱 좋겠구만. 두꺼비는 잠든 엄지공주를 호두껍질째 들고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따 아들이 오면 며느리로 데려가야지. 엄지공주는 깨어나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때 연못 속의 물고기들이 속삭였어요. 불쌍한 아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물고기들은 이빨로 연잎 줄기를 끊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연잎 위에 앉아 물결에 실려 멀리 멀리 떠내려 갔어요.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하얀 나비가 다가와 엄지공주의 연잎을 끌어주었습니다. 작은 친구야, 어디로 가니? 몰라요. 그냥 무서운 곳에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풍뎅이였죠. 이 아이 재밌게 생겼는데.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낚아채 들꽃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풍뎅이들이 몰려왔죠. 다리가 2개뿐이야? 더듬이도 없고 이상한데? 풍뎅이들이 비웃었어요. 엄지공주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풍뎅이들은 결국 흥미를 잃고 날아가 버렸어요. 엄지공주는 혼자 남았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용감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은 매서웠죠. 엄지공주는 작은 낙엽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세상에, 이런 추운 날에 혼자라니. 어서 들어오렴. 따뜻한 수프도 있단다. 엄지공주는 감사히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들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려. 그리고 내 친구 두더지 씨가 곧 올 게다. 며칠 뒤 어둡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엄지공주인가? 내 지하 궁전에 오면 따뜻하게 해주지.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한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햇빛 따위는 필요 없는 지하에서 말이야. 엄지공주는 깜짝 놀라 속삭였어요. 저는 햇살을 사랑해요. 밖의 세상을 보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들쥐 할머니는 말했죠. 두더지 씨는 부자란다. 널 잘 보살필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삼켰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결혼식 전날 밤, 지붕 구멍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지공주야, 나야. 그때 연못에서 구해준 제비. 엄지공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너야? 그래, 날 타고 떠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거야. 엄지공주는 큰 결심을 하고 제비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찬 공기를 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멀리 멀리 꽃이 가득 핀 남쪽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꽃잎 위에 작은 왕자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 왕자님 역시 엄지공주만 했죠. 왕자님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봐요. 저는 엄지공주예요. 먼 길을 날아왔어요. 왕자님은 손을 내밀었어요. 이 꽃의 나라에서 나와 이 나라의 여왕이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살짝 웃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리며 두 사람 위로 하얀 빛이 내렸어요. 그리하여 엄지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왕이자 가장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작은 숨결에 꽃이 피고 달님이 살며시 말없이 등을 토닥여요.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동화 세상 문이 열려 작은 마음 반짝이죠. 그 속에